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레전드 떡밥 3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로저의 적단에 숨겨져 있는 배신자의 정체라는 영상입니다. 최근 원피스 1059화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칠무회가 폐지되며 해군이 칠무회를 체포하려고 하자 티치가 칠무회 중 행콕을 뺏길 바엔 자신이 갖겠다며 티치가 행콕의 능력을 빼앗으러 여인섬에 갔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티치와 코비의 대사입니다. 티치는 행콕을 제압한 뒤 행콕을 체포하러 온 코비에게 말합니다. 끝이 나지 않는구만. 그치 영웅 코비. 로키포트 사건에서 신세를 졌다. 네 덕에 나는 왕직을 쓰러뜨리고 해적섬의 보스가 됐다. 이 대사에서 제가 주목한 건 티치가 왕직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왜 주목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왕직이 누구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왕직에 대한 정보는 센코쿠가 말한 적이 있는데 센고쿠는 록스 적단의 멤버를 설명하며 말합니다. 멤버는 선장 록스를 필두로 젊을 때 흰수염 빅맘 카이도. 후에 알려진 록스 출신의 해적단은 이외에도 있는데 금사자, 음부, 캡틴 윤, 왕직이 있다. 그렇죠. 티치가 쓰러뜨린 왕직은 록스 해적단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음부와 왕직은 스릴러바크에서 등장한 좀비로 추정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릴러바크에는 록스 해적단 출신인 캡틴 존이 좀비로 있었습니다. 근데 록스 해적단 출신 캡틴 존 옆에 은색 도끼 든 자와 중국인처럼 긴 수염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음부의 뜻이 은색 도끼라는 점, 왕직의 옛 명나라의 악명 높은 해적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들이 음부와 왕직으로 추정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모리아는 록스 해적단의 시체를 좀비로 만들었다고 추측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59화에서 티치는 왕직을 직접 쓰러뜨렸다고 하였습니다. 왕직을 쓰러뜨리고 해적섬의 보스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과거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이자 현 티치의 본거지였던 해적섬은 왕직이 지배하고 있었고 코비가 활약한 로키포트 사건으로 인해 티치는 왕직을 무너뜨리고 해적섬을 지배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칠무의 소개글은 칠무회가 된 이유인데 로우의 소개글은 로키포트 사건의 주역이라고 소개되었다는 점, 로우가 해적심장 100개를 해군에 보내 칠무회가 되었다고 펑카자드에서 밝혀진 점을 종합해본다면 개인적으로 로키포트에서 진짜 활약한 영웅은 로우지만 코비가 로키포트 사건의 영웅으로 소개된 건 알라바스타 때처럼 해군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로우가 주역이라 소개 못하고 그곳에 있던 코비가 활약했다고 포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티치가 말한 코비에게 로키포트 사건에서 신세를 졌다는 건 코비를 비꼬는 행위라는 거죠. 로키포트 사건에서 해적들 100명을 처리한 건 로우였으니까 말이죠. 즉 로우는 당시 해적섬에 있던 100명을 제압해 해군에게 보냈고 티치는 손쉽게 그곳을 지배하던 왕직만 제압하며 해적섬을 지배하게 된 거라는 거죠. 물론 로우가 해적섬에 있던 해적 100명을 해군에 보낸 뒤 티치가 추후 등장해 그곳의 왕직을 제압한 걸지도 모릅니다. 즉 티치는 신문기사대로 코비가 해적 100명을 제압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벌집섬의 해적을 로우가 처리했든 코비가 처리했든 일단 왕직의 해적섬을 지배했다는 가설은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리아가 데리고 있던 좀비가 해적섬을 지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좀비들은 음부와 왕직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즉 왕직이 해적섬에서 있었다고 나온 만큼 록스 해적단 출신 음부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최근 해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가 음부라고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는 바로 로저 해적단의 스코퍼 가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음부의 뜻은 은색 도끼를 든 자라는 뜻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주목한 건 가반이 도끼를 들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피스 세계관에서 흔하지 않게 도끼를 쓰고 있으며 로저 해적단의 3인자 정도의 힘을 가진 자라면 혹시 스코퍼 가반이 록스 해적단의 음부가 아니냐는 거죠. 이 가설에 힘을 주는 또 하나의 근거로 스코퍼 가반의 첫 등장은 27년 전 에드워 해전이라는 겁니다. 에드워 해전은 원피스 영화에서 나온 27년 전 시키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전쟁인데 스코퍼 가반이 당황한 버기를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록스 해적단의 해체는 38년 전 로저와 거프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었지만 록스 해적단 괴멸 후 스코퍼 가반이 로저 해적단에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혹자들은 스코퍼 가반은 과거 버기 회상을 보면 버기가 악마 열매를 먹을 당시에도 등장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원피스 설정지 비브르카드에 의하면 버기가 동강동강 열매를 먹을 당시는 27년 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스코퍼 가반이 록스 해적단의 음부가 아닐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스코퍼 가반이 음부가 아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코퍼 가반의 가반은 구리, 즉 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저 해적단 3인방은 금은동 상징을 위해 이름을 골드로저, 실버즈 레일, 스코퍼 가반으로 지은 걸로 보이는데
이 가설대로 스코포 가반이 동을 의미하는 거라면 은색 도끼를 의미하는 음부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스코포 가반이 쓰는 도끼는 은색 도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예 말이 안 된다는 또 아닐 거로 보이네요. 혹시 록스의 적단 음부는 이름을 스코포 가반으로 개명 뒤 로즈의 적단에 가입한? 분명한 건 와노쿠니에서 덴지로가 분노해 얼굴이 바뀌었을 당시 아무도 못 알아봐 큐시로라는 가명을 썼던 만큼 록스의 적단 음부가 이름을 바꿔 로즈의 적단에서 스코포 가반으로 활약했다는 가설이 아예 어색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떡밥은 원피스의 단서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알고 있는 키드입니다. 키드는 1056화 속 원피스의 쟁탈전에 참가하기 위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키드와 킬러가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이야기할 당시에 루피, 로우, 로빈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듯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키드는 원피스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는 남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선 단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키드의 아버지가 록스의 적단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스타스 키드의 이름은 해적 윌리엄 키드의 이름을 따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윌리엄 키드는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이며 고문을 좋아한다고 나왔었는데 과거 키드에 짤막하게 나오던 모습들이 소시오패스적이고 누군가를 고문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던 걸로 보아 키드의 이름이 윌리엄 키드와 같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다쌤이 실제 해적 윌리엄 키드를 보고 키드를 만든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실제 해적 윌리엄 키드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윌리엄 키드의 아버지 이름은 존 키드 캡틴이라는 겁니다. 존 키드 캡틴, 혹시 원피스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캡틴 존입니다. 캡틴 존은 38년 전 가프와 로저에게 패배한 록스 적단의 일원이었던 자이며 스릴러 바크에서도 등장했던 자입니다. 즉, 각 캐릭터들의 어원을 비교해보자면 캡틴 키드의 아버지가 록스 적단의 캡틴 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관계가 맞다면 제가 주목한 건 캡틴 존의 설정은 보물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전설의 록스의 적단이며 보물에 대해 악명 높게 집착하고 있던 캡틴 존이라면 록스의 적단 해체 후에도 원피스라는 최고의 보물을 찾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캡틴 존이라면 원피스에 대해 매우 많은 단서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키드와 킬러가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이야기할 당시 루피, 로우, 로빈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즉, 키드가 유일하게 원피스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는 남자를 알고 있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캡틴 존은 원피스에 대한 단서를 불의 상처를 입은 남자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죽기 전 아들 캡틴 키드에게 전달해 준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는 누구일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코포 가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스코포 가반을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로즈 적단의 행적입니다. 로즈 적단의 선이 크로커스는 위대한 항로의 입구 리버스 마운틴에서 루피링에게 위대한 항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알려주고 남이에게 기록 지침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로즈 적단만이 도달한 섬인 라프텔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었죠. 그리고 로즈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는 위대한 항로 후반부의 입구, 즉 위대한 항로의 두 번째 입구로 볼 수 있는 샤본디 제도에서 로저 처형에 대한 진실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즈 적단의 핵심 간부들은 의미 있는 지역에서 루피랭에게 몇 가지 지식을 전파해주며 루피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를 오다쌤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규칙이 계속된다면 밀짚모즈 적단의 3인자로 추정되는 스코포 가반 역시 원피스의 단서를 주며 등장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앞선 떡밥처럼 스코포 가반이 록스 적단 출신이라며 오히려 루피랭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반은 오히려 키드에게 단서를 주며 키드와 루피가 다시 라프텔에서 만나는 그림이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공개된 세 번째 떡밥은 아카이누의 딸입니다. 최근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주 재밌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카이누의 딸이 원피스 본편에 등장했다는 거죠. 최근 1061화에서 소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히바리라는 캐릭터입니다. 히바리는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투리는 히로시마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히바리가 등장하기 전 원피스 세계관에서 히로시마 사투리를 쓰는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해군 원수 아카이누라고 하네요. 현재 아카이누 몸에 소드, 즉 검모양의 문양이 있는 걸로 보아 아카이누 역시 소드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말 소드의 해군본부 중령 히바리라는 소녀가 아카이누의 딸인 걸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